자, 어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을 무려 4조 달러 가까이 달성을 했어요. 이제 신고점을 뚫고 벌써 162달러, 3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아이고, 잘 버틴 주주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영상에서 엔비디아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다. 이거 너무나 재무적으로도 훌륭하고 기술적으로도 압도적인 기업이다. 빅테크 중에서 가장 잘 나갈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했는데 그래도 시장이 제 말을 증명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은 4조 달러보다 살짝은 떨어졌지만 이 한 기업이 4조 달러가 됐다는 건 이미 국가를 넘어선 수준이에요. 지금 보시면 영국과 프랑스보다도 큰 규모예요. 독일, 일본, 중국, 미국 빼고는 엔비디아 기업 하나를 넘는 국가가 없는 정도예요. 정말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니게 됐습니다.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S&P 지수의 하위 220개 기업보다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더 큰 수준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직관적으로 이해가 힘드실 것 같아서 NFL, MLB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의 모든 팀을 사고도 거의 15번을 더 살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가치를 지니게 된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오늘은 이 엔비디아에 대해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요걸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뉴스를 읽었어요. 중국 신장 위구르 중에 이제 고비 사막이라는 데가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사막에다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설립 중이라고 하는 뉴스가 떴어요. 저는 이거 보고 바로 낌새를 챘어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 블룸버그 측에 따르면 무려 동이 30개고 AI 칩이 최소 11만 개가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AI 칩 11만 개를 어디서 구해오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엔비디아 칩은 지금 중국이 살 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 화웨이 칩도 지금 수율 안 나오고 5나노 가는 거 실패해서 그냥 7나노에서 계속 SMIC를 통해서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많이 생산이 되지 않을 테니 이거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데이터 센터만 만들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GPU AI 칩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기사들을 좀 뒤져봤어요. 일단 중국 내 문서에는 어떻게 GPU를 수급할지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다. 결국에는 전문가나 관계자, 암시장에서 이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안 사람은 없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려 10만 개가 넘는 프로세서를 조달하고 이를 관리할 만큼 정교한 불법 거래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거의 없다. 자, 뭔가 이상하죠? 도대체 11만 개 칩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심지어 엔비디아 측에 따르면 칩을 빼돌리는 거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데이터 센터는 결국에는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밀수해봐야 칩을 개별로 빼가야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지원이나 수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밀수된 이전 세대 제품으로 데이터 센터를 조립하려는 것은 공학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 결국엔 이 칩들을 모아서 NV링크나 인피니밴드로 묶어야 이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하는 건데, 엔비디아가 말하는 게 정확히 맞아요. 칩을 밀수한다고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던 와중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뉴스가 제 뇌리를 탁 스치더라고요. 자, 엔비디아는 이르면 9월 중국 전용으로 설계된 새로운 AI 칩을 출시할 계획이며 중국 고객들이 상당한 규모의 주문에 관심을 표했다. 이 상당한 규모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연결고리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최근에 있었던 뉴스를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지금 무역 합의를 어느 정도 했잖아요. 큰 프레임워크를 맞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나온 내용이 보면은 미국이 AI 칩 수출 규제를 손볼 것이다. 국가별 협상서 내 말 잘 들으면 AI 칩 준다. 실제로 중동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AI 칩을 팔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왔죠. 그 대가로 미국은 산유국들의 증산이라는 담례를 받았고요. 자, 이게 중국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즉 결국 이제 GPU 지정학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GPU는 국가 권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AI가 국가 안보는 물론 나라의 명운을 쥐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의 기술이 돼감에 따라 이제 GPU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석유보다도 이제 GPU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에게서 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1분기 실적 발표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H20이라는 중국 판매용 다운그레이드 칩이 있습니다. 이 H20 칩 재고를 45억 달러치, 상당히 큰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2분기 전망에도 이 매출, 그러니까 중국 회사가 사겠다고 한 구매 약정을 80억 달러를 그냥 손실로 반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상 합하면 125억 달러, 하나로 15조 원이 넘는 매출을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 해서 그날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중국 뉴스를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 퍼지는 소문에 따르면 새롭게 중국에 납입하는 칩은 RTX 프로 6000D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중국 버전으로 살짝 바꿨다고 하는데, 요거는 현재 엔비디아가 팔고 있는 주력 데이터 센터 칩이랑 살짝 다릅니다. 왜냐면 HBM, SK의 고대역폭 메모리가 아니라 삼성의 GDDR7 메모리를 썼고, 라인도 TSMC의 코어스 패키징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패키징을 썼기 때문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존 생산 라인을 잡아먹지 않고 추가적인 매출을 중국에서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이겠죠? 물론 성능 자체는 전작인 H20보다도 살짝 떨어지는 모습.
깡 메모리 자체는 이제 96GB로 똑같은데 일단 HBM이 아니다 보니까 대역폭이 상당히 낮고 FP32 연산 성능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력이 조금 더 많이 쓰이고 가격은 살짝 낮은 뭐 스펙 시트 상에는 이제 H20 전작 칩이랑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이제 RTX 프로 6000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를 쓰기가 어려워요. 개별 칩으로 보면 나쁘지 않으나 이게 묶었을 때 약간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측에서는 이거마저도 필요한 겁니다. 꽝 대신 닭이라고 엔비디아 칩이 없으면 이제 개발이 너무 힘드니까 일단 이거라도 많이 사자. 뭐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요 고비 사막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칩은 결국 트럼프가 협상 카드로 내밀었던 엔비디아 칩이었겠구나. 최근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 15%를 잃으면서 사실 주가가 많이 꺾였는데 야 이렇게 되면 이 80억 달러 손실 반영했던 거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 3분기 실적으로 다시 잡히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어메이징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 환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자 입장에서는 또 큰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중국 고객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니까요. 사실 젠슨항이 매번 주장했던 건 중국이 AI에서 미국의 격차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 진짜 얼마 나지 않는다. 특히 화웨이 칩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맨날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살짝 약파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젠슨항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 우리 엔비디아 칩을 팔고 우리 소프트웨어인 쿠다 생태계에 종속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엔비디아 칩 중국에 팔아야 된다를 주장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여기 반박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웨이 칩은 대단하지 않고 미국보다 한 세대 뒤처져 있다. 미국이 화웨이의 성과를 좀 과장하고 있다. 자, 이거는 미국의 누군가가 말한 게 아니라 화웨이의 CEO가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 미국이 지금 우리를 견제해서 엄청나게 때리는데 야 이거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무언의 반론인 거죠. 미국 언론들이 화웨이의 어센드 칩은 엔비디아의 H100급이다 라는 기사를 낸다고 하니까 화웨이의 CEO는 오히려 아 우리 아직 그 정도는 안 된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젠슨항도 그렇고 런정페이도 그렇고 그냥 서로의 칩을 칭찬해주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웃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어요. 최고로 높게 제시한 거는 372.87달러를 제시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한 수치고 일단은 평균적으로도 한 180달러를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어요. 아직도 상승 여력이 한 10%는 나와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오르고도 이제 선행 PER이 2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성장률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한 50% 이상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퍼는 애플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애플이 27배니까 사실 근데 애플의 성장률은 10%가 채 안 될 텐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오히려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은 저렴하다라고 제가 한 1, 2년 동안 계속 꾸준히 말해왔었고요. 아무쪼록 주주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랑 댓글 달아주시는 거 진짜 별거 아닌데 사실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 그거 먹고 살거든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